한여름 떼약볕이 장터 바닥을 달구던 날이었습니다. 파리떼가 들끓는 염료통 사이로 한 노파가 맨손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수십 년 묵은 남빛이 배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는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 노파의 앞에는 관청 포졸이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손이 묶인 아들이 꿇어 앉아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둘째가 관청 납품에 독을 탔다면서. 어미가 늙어서 자식 하나 제대로 못 가르친 거지. 혀를 차는 사람, 고개를 젓는 사람, 그 틈에서 입꼬리를 올린 며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노파가 품에서 꺼낸 낡은 종이 묶음 하나가 아들의 목에 씌워진 누명을 벗기고 장터를 뒤흔들고 며느리의 얼굴에서 웃음을 지워버릴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잠시만요. 이야기를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이처럼 잊혀진 옛 이야기와 사람 냄새 나는 사연들을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듣고 계신 분들께도 행복 많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날이었다. 윤계수는 마당에 긴 빨래줄을 쳤다. 거기엔 천이 걸려 있었다. 쪽빛, 치자빛, 잿물로 잡은 회색빛. 바람에 천이 흔들릴 때마다 마당 전체가 물들었다. 그녀는 67이었다. 손톱 사이엔 지워지지 않는 남빛이 배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엔 수십 년 염료를 주무른 흔적이 굳어 있었다. 윤계수는 한때 이 고을에서 가장 이름 높은 염색장이었다. 관청 납품 원단도 그녀 손을 거쳤고 장터에서 윤씨 색이라 하면 값을 묻지 않고 사가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아니었다. 염색방은 반쯤 문을 닫았고 거래처는 줄었으며 남은 것이라곤 낡은 작업대와 벽에 걸린 염료 단지들 뿐이었다. 그리고 하나 더. 색첩. 천연 염료 배합의 비율, 계절에 따른 물 온도, 매염제의 종류와 순서까지 기록한 작은 책자. 윤계순이 평생을 걸어 만든 것이었다. 그날 아침 윤계순은 두 아들 부부를 불렀다. 먼저 온 것은 첫째였다. 최도하는 42이었다. 덩치가 크고 목소리도 컸지만 눈이 자주 흔들렸다. 그 옆에 장태림이 서 있었다. 태림은 고운 옷을 입고 있었다. 머리를 단정히 올렸고 시어머니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다. 누가 보아도 예를 갖춘 며느리였다. 그 뒤로 둘째 부부가 들어왔다. 윤아주는 짐꾼이었다. 어깨가 넓고 손이 거칠었다. 이소연은 그 뒤에 조용히 섰다. 배틀공 출신답게 손끝이 가늘고 말보다 눈이 먼저 움직이는 여자였다. 윤계순이 입을 열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려 한다. 방 안이 고요해졌다. 첫째에게는 염색 창고 건물의 소유권을 준다. 그리고 내가 거래하던 상인들의 명단을 넘기마. 최도한의 눈이 반짝였다. 태림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다만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둘째에게는 이 낡은 염색방을 준다.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라. 침묵이 흘렀다. 윤아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태림이 부드럽게 웃었다. 어머님, 저희가 거래처를 잘 이어가겠습니다. 윤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무것도 더 꺼내지 않았다. 색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마을엔 소문이 돌았다. 첫째는 창고의 거래처까지 받았다며. 둘째는 뭘 받은 거야? 늙은 어미를 받은 거지.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첫째가 실속을 챙겼고 둘째는 짐을 떠안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그날 밤 태림은 남편에게 말했다. 거래처 명단이면 충분해요. 도한이 고개를 끄덕였다. 태림은 이불을 덮으며 천장을 보았다. 다만 하나가 빠졌어. 뭐가? 색첩이요. 도한이 돌아보았다. 태림은 눈을 감았다. 어머님이 아직 쥐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진짜 장사가 되는 건데. 도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림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괜찮아요.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그 시각 윤계수는 염색방에 앉아 있었다. 등잔 아래 색첩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오래된 글씨 위로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였다. 색은 속일 수 없다. 그것이 스승에게 배운 첫 번째 가르침이었다. 윤계수는 색첩을 접어 품에 넣었다. 그리고 등잔을 껐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만이 고요히 빛나고 있었다. 분배가 있은지 보름이 지났다. 장태림은 빠르게 움직였다. 거래처 명단을 손에 넣은 그날부터 태림은 장터 상인들을 하나씩 찾아다녔다. 고운 비단 보자기에 선물을 싸들고 낮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앞으로는 저희가 직접 납품하겠습니다. 윤씨 색. 그 이름 그대로요. 상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윤계순의 이름은 아직 이 장터에서 힘이 있었다. 그런데 태림은 그것이 불편했다. 거래처를 넘겨받았는데도 상인들은 여전히 물었다. 윤 어르신은 건강하시오? 색배합은 어르신이 직접 잡아주시는 거요. 태림이 아무리 웃어도 상인들의 눈은 그녀를 넘어 윤계순을 향하고 있었다. 태림은 밤마다 생각했다. 거래처를 가져도 사람들 마음까지 가진 건 아니었구나. 그녀는 깨달았다. 이름을 가져오려면 먼저 그 이름의 주인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을. 태림이 찾아간 사람은 노여울이었다. 노여울은 윤계순의 옛 제자였다. 한때 염색방에서 기초배합을 배웠으나 성미가 급해 중도에 그만둔 사내였다. 지금은 장터 귀퉁이에서 싸구려 염료를 파는 처지였다. 태림은 술 한 병을 놓았다. 여울씨, 요즘 장사는 되시오? 노여울은 고개를 저었다. 태림은 은 2냥을 탁자 위에 밀었다. 간단한 일이에요. 노여울의 눈이 은에 머물렀다. 태림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윤 어르신의 색 배합을 흉내내서 일부러 실패한 염료를 만들어주세요. 관청 납품용 원단에 섞이게만 하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게 되겠지요. 윤계순의 색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노여울은 잔을 들었다 놓았다. 스승님한테 그러긴. 태림이 은 2냥 위에 3냥을 더 올렸다. 노여울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은을 집었다. 열흘 뒤 관청 납품 원단에서 문제가 터졌다. 쪽빛이어야 할 원단에 누런 얼룩이 번져 있었다. 풀어야 할 색이 풀리지 않았고 매염이 고르지 못해 천 전체가 울긋불긋했다. 관청 아전이 노했다. 이것이 윤씨 색이란 말이오? 소문은 장터를 타고 빠르게 번졌다. 윤 어르신이 늙었나 봐. 눈이 침침해지면 색을 못 잡는다더라. 이제 그 색첩도 소용없는 거 아니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고개를 저었다. 백종칠이 움직였다. 관청 납품을 연결해 주던 중개상 백종칠은 윤계순을 찾아왔다. 어르신, 이번 납품건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윤계순은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내 손으로 잡은 색이 아니요. 백종칠은 눈을 피했다.
그건 저도 아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관청에서 더는 윤 씨 이름을 믿기 어렵다 하니 윤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백종칠이 돌아선 뒤에도 그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날 저녁 이소연이 염색방으로 들어왔다. 어머님, 장터에 나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윤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다. 어머님이 직접 나서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 색이 어머님 손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윤계순이 고개를 저었다. 색은 스스로 말한다. 내가 떠들 일이 아니야. 이소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윤계수는 등잔 아래에서 색첩을 펼쳤다. 오래된 종이 위로 가는 글씨가 빽빽했다. 그녀는 한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진색은 오래 두어도 변하지 않는다. 가짜 색은 햇빛 아래서 스스로 벗겨진다. 그녀는 색첩을 다시 접었다. 같은 시각 태림은 남편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보셨지요? 관청 납품도 끊겼어요. 도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편치 않았다. 그래도 어머니인데. 태림이 도한의 손을 잡았다. 여보, 지금이에요. 이 장터에서 윤 씨 색을 이을 사람은 우리뿐이에요. 어머님이 쥐고 계신 색첩, 그것만 있으면 끝나요. 도하는 눈을 내리깔았다. 태림은 등잔 불빛 아래에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다. 밤이 깊었다. 윤계순의 염색방에선 불이 꺼져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깨어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남빛 손톱을 내려다보았다. 50년 가까이 염료를 만져온 손이었다. 그 손이 만든 색을 의심받는 것은 살을 도려내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윤계수는 울지 않았다. 대신 중얼거렸다. 가짜 색은 반드시 벗겨진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소문이 장터를 덮은 뒤로 윤계순의 몸이 기울기 시작했다. 기침이 잦아졌다. 밤마다 등을 구부리고 기침을 하다 보면 새벽이 왔다. 이소연이 약을 다려왔지만 윤계수는 반만 마시고 내려놓았다. 괜찮다. 이 정도야. 이소연은 아무 말 없이 이불을 여몄다. 윤아주는 장터에서 짐을 나르다가도 틈만 나면 염색방으로 돌아왔다. 어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가서 일해라. 하주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서곤 했다. 태림은 기다리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쓰러지는 날을. 그날이 왔다. 윤계순이 작업대 앞에서 기침을 하다 그대로 쓰러졌다. 이소연이 부축해 방으로 눕히고 하준이 의원을 불러왔다. 의원은 고개를 저었다. 기력이 많이 빠지셨소. 당분간 절대 안정이요.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태림은 그날 밤 도한에게 말했다. 어머님 문병을 가야지요. 도한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아침에 가지. 태림은 웃으며 말했다. 저는 오늘 먼저 다녀올게요. 약이라도 들고요. 그 밤 태림은 염색방에 들어섰다. 약 보따리를 들고 있었다. 이소연이 맞았다. 형님, 이 밤에 어쩐 일이세요? 어머님이 편찮으시다기에 약을 가져왔어. 내가 잠깐 곁을 지킬 테니 너는 좀 쉬어라. 이소연은 망설였다. 괜찮아요. 제가 있을게요. 태림은 부드럽게 이소연의 어깨를 잡았다. 며칠째 밤을 샜잖아. 얼굴이 말이 아니야. 한 시즌만 눈 좀 붙여. 이소연은 결국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태림은 윤계순의 방에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숨소리가 거칠었고 이마에 땀이 배어 있었다. 태림은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다. 잠시 멈칫했다. 그러나 곧 시선을 돌렸다. 작업대 아래, 벽틈, 염료 단지 뒤. 태림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다. 선반 위 나무 상자 안에서 오래된 종이 묶음이 나왔다. 빛바랜 종이에 가는 글씨가 빽빽했다. 태림은 눈이 빛났다. 이것이다. 종이 묶음을 품에 넣으려는 순간 태림은 멈췄다. 묶음의 첫 장을 펼쳤다. 글씨가 오래되었다. 먹빛이 바랬고 종이가 누렇게 사가 있었다. 그러나 내용을 읽는 순간 태림의 눈이 흔들렸다. 이것은 색첩이 아니었다. 염료의 기초 배합, 일반적인 매염 순서,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수준의 기록이었다. 윤계순이 젊은 시절 스승에게 배우며 적은 습작 노트에 불과했다. 진짜 색첩은 없었다. 태림은 이를 악물었다. 어디에 숨긴 거야? 방 안을 다시 뒤졌지만 더 이상 나오는 것은 없었다. 태림은 결국 그 습작 노트만을 품에 넣고 염색방을 나섰다. 사흘 뒤 장터에 새 깃발이 걸렸다. 윤씨 신색법 전통 비법 개스. 태림은 장터 한가운데에 좌판을 펼치고 습작 노트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염료 견본을 늘어놓았다. 시어머님의 평생 비법을 저희가 이어갑니다. 상인들이 모여들었다. 오, 윤씨 색을 잇는다. 태림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어머님께서 몸이 불편하시니 며느리인 제가 뜻을 잇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태림은 윤계순의 이름을 입에 달고 다녔다. 상표처럼, 방패처럼, 소식은 염색방에도 닿았다. 이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형님이 장터에서 어머님 이름으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새 비법을 개발했다고. 윤계수는 누운 채 천장을 보고 있었다.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그 기록으로는 쪽빛 하나 제대로 못 잡는다. 그럼 어머님이 직접. 아직 때가 아니다. 이소연은 주먹을 쥐었다. 어머님, 언제까지 참으실 건데요? 윤계순이 고개를 돌려 이소연을 보았다. 그 눈은 아프되 흔들리지 않았다. 색은 시간이 지나면 제 빛을 드러낸다. 거짓도 마찬가지야. 이소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날 밤 태림은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습작 노트를 펼쳐놓고 배합 비율을 외우고 있었다. 그러나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이 기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진짜 색첩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태림은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못 찾으면 만들면 되지.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은 장터에서 상인들에게 보이던 웃음과 똑같았다. 다만 눈이 웃지 않았다. 태림의 장사는 처음엔 잘 되는 듯 했다. 윤씨 이름을 내건 원단은 제법 팔렸고 장터 상인들도 한두 번은 사갔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나자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색이 빠졌다. 햇빛에 며칠만 두면 쪽빛이 흐려졌고 치자색은 누렇게 바랬다. 빨래를 한 번 하면 물이 빠져 천이 얼룩졌다. 장터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게 윤씨 색이요? 예전엔 3년을 입어도 빛이 살아 있었는데. 비법을 계승했다며 이건 장터 싸구려 염료만도 못하잖소. 태림은 이를 악물었다. 진짜 색첩 없이는 색이 버티지 못한다는 걸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다. 그때 기회가 왔다.
관청에서 새 납품건이 열렸다. 군포용 원단 대량 납품. 규모가 컸다. 이 것만 따면 잃었던 신용을 단번에 되찾을 수 있었다. 백종칠이 태림을 찾아왔다. 이번 납품 해볼 생각 있소? 태림의 눈이 빛났다. 당연하지요. 백종칠은 손가락을 세웠다. 다만 조건이 있소. 색이 고르지 않으면 끝이오. 관청은 한 번 더 실패를 용납하지 않을 거요. 태림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이번엔 틀림없습니다. 태림은 밤새 배합을 시도했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다. 색이 고르지 않았다. 깊이가 없었다. 윤계순의 세계는 한참 못 미쳤다. 사흘째 되는 밤, 태림은 염료통 앞에 앉아 있었다. 손톱 밑에 염료가 끼어 있었다. 시어머니와 같은 남빛이었지만 그 손이 만든 색은 달랐다. 태림은 오래 생각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색을 만들 수 없다면 색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하면 된다. 태림은 장터 뒷골목에서 은밀히 가루 하나를 구했다. 은가루처럼 곱고 흰 분말. 그러나 그것은 은이 아니었다. 독성이 있는 광물 가루였다. 피부에 닿으면 붉은 반점이 올랐고, 염료와 섞이면 처음엔 색이 선명해지나 시간이 지나면 검게 변하는 성질이 있었다다. 태림은 그 가루를 납품용 염료통 깊숙이 섞었다. 그리고 짐꾼을 불렀다. 윤하준을. 하준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염료통을 관청으로 날랐다. 그의 등에 실린 것이 무엇인지, 그 안에 무엇이 섞여 있는지 알 리가 없었다. 납품이 이루어졌다. 닷새 뒤 관청에서 난리가 났다. 원단을 만진 병졸들의 손에 붉은 반점이 올랐다. 염료를 풀었던 물통 바닥에 검은 침전물이 가라앉아 있었다. 관청 아전이 소리쳤다. 누가 이 염료를 납품했느냐? 백종칠은 즉시 손을 뗐다. 저는 연결만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태림이 미리 흘려둔 말이 관청에 닿았다. 염료를 운반한 자는 윤하준이라는 짐꾼입니다. 윤계순의 둘째 아들이지요. 관청 포졸이 염색방에 들이닥쳤다. 하주는 끌려갔다. 저는 집만 날랐을 뿐입니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다. 하주는 구금되었다. 이소연은 관청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우리 남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조사를 해주십시오. 아전은 고개를 저었다. 운반한 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관례요. 이소연은 고개를 숙인 채 울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떨며 소식은 윤계순의 귀에 닿았다. 이소연이 돌아와 방문 앞에 서서 말했다. 어머님, 하준 서방님이 잡혀갔어요. 윤계순은 벌떡 일어났다. 기침이 터졌다. 몸이 휘청거렸다. 그러나 눈은 달랐다. 이소연이 처음 보는 눈이었다. 분노였다. 뭐라 했느냐? 독성 가루가 섞인 염료를 운반한 죄라고. 윤계순의 손이 떨렸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50년 염료를 만져온 사람이었다. 독성 광물 가루가 염료에 섞이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그 냄새가 어떤지, 침전물의 색이 어떤지를 아는 사람이었다. 그건 짐꾼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윤계수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여우리를 데려오너라. 이소연이 노여울을 찾아간 것은 그날 밤이었다. 장터 뒷골목, 허름한 새방. 노여울은 술에 절어 있었다. 이소연이 문을 열자 그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왜 온 거요? 이소연은 말하지 않았다. 대신 윤계순이 문 안으로 들어섰다. 노여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윤계순은 옛 제자 앞에 섰다. 한참을 내려다보았다. 노여울의 눈가가 붉어졌다. 윤계순이 입을 열었다. 여울아, 단 한마디. 스승의 목소리. 노여울의 무릎이 꺾였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기 시작했다. 대림이 시켰습니다. 처음 소문도, 이번 일도, 전부 그 사람이. 윤계수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등잔 불빛이 그녀의 남빛 손톱 위로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윤계수는 옷을 갈아입었다.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던 남빛 저고리. 자신이 직접 들인 쪽빛이었다. 10년이 넘었는데도 색이 살아있었다. 이소연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몸이 아직. 오늘 아니면 안 된다. 윤계수는 지팡이를 짚고 염색방을 나섰다. 걸음이 느렸다. 기침이 올라왔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관청 마당에 사람이 모여 있었다. 아전이 의자에 앉아 있었고 포졸이 양쪽에 서 있었다. 윤아주는 묶인 채 한쪽에 꿇어 앉아 있었다. 그 맞은편에 장태림이 서 있었다. 태림은 윤계순을 보자 눈이 흔들렸다. 그러나 이내 표정을 잡았다. 어머님, 몸이 불편하신데 여긴 왜? 윤계순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전을 향해 걸어갔다. 저는 윤계순이요. 이 고을에서 30년 넘게 염색을 해온 사람이요. 아전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로 오셨소? 둘째 아들 하준에게 쉬운 누명을 벗기러 왔소. 장터 구경꾼들이 웅성거렸다. 태림의 입술이 굳었다. 윤계수는 품에서 색첩을 꺼냈다. 진짜 색첩이었다. 낡았지만 정갈한 종이 묶음. 그 안에 가는 글씨로 빽빽히 적힌 배합의 기록. 윤계수는 색첩을 펼쳐 아전 앞에 놓았다. 이것이 내 평생의 기록이요. 그리고 노여울을 불렀다. 노여울이 앞으로 나왔다. 고개를 숙이고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 사람은 내 옛 제자 노여울이요. 할 말이 있다 하오. 아전이 노여울을 보았다. 말하라. 노여울은 무릎을 꿇었다. 처음 관청 납품 원단에 불량 염료를 섞은 것도, 이번에 독성 가루를 염료통에 넣은 것도 모두 장태림이 시킨 일입니다. 마당이 술렁였다. 태림이 소리쳤다.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은 술주정뱅이입니다. 믿을 수 없어요. 윤계수는 조용히 말했다. 증거를 보이겠소. 그녀는 아전에게 두 가지를 청했다. 첫째, 납품된 염료통에 남은 침전물. 둘째, 태림이 장터에서 팔던 신색법 원단 견본. 포졸이 둘 다 가져왔다. 윤계수는 염료통의 침전물을 손가락으로 찍었다. 검은 가루였다. 이것은 독성 광물 가루가 염료와 반응한 뒤 남기는 침전물이요. 그녀는 색첩의 한 페이지를 펼쳤다. 은색 광물 분말은 쪽 염료와 만나면 이틀 안에 검은 침전을 남긴다. 절대 염료에 섞어선 안 된다. 기록이 정확히 일치했다. 이 가루의 성질을 아는 사람은 염색을 오래 한 사람뿐이요. 짐꾼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아전이 고개를 끄덕였다. 윤계수는 태림의 원단 견본을 들어올렸다. 그리고 이거 견본의 색은 이미 발에 있었다. 내 색첩의 배합대로라면 이 색은 3년을 가오. 하지만 이건 석 달도 못 버텼어. 윤계수는 자신이 입은 남빛 저고리 소매를 들어보였다. 이것이
내 색이요. 10년이 넘었소. 장터 사람들이 두 색을 비교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아전이 태림을 보았다. 장태림, 할 말이 있느냐? 태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입술이 떨렸다. 눈이 흔들렸다. 도한이 옆에 서 있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내를 감싸지도 어머니에게 사죄하지도 못한 채 고개만 떨구고 있었다. 백종칠은 이미 자리에 없었다. 태림이 끌려가기 전에 장터를 빠져나간 뒤였다. 아전이 판결했다. 독성 염료 조작 및 무고죄로 장태림을 구금한다. 윤아주는 즉시 석방하라. 포졸이 태림의 팔을 잡았다. 태림은 끌려가면서 윤계순을 돌아보았다. 눈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원망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아직도 분한 것인지. 윤계순은 그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준이 풀려났다. 이소연이 달려와 하준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윤계수는 관청 마당을 나서며 두 사람을 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건물은 돈이다. 색은 사람이다. 하준이 고개를 들었다. 윤계수는 색첩을 이소연에게 내밀었다. 이것은 내가 가져라. 이소연의 눈이 커졌다. 어머님, 이건 내 손이라면 이 색을 이을 수 있다. 이소연은 두 손으로 색첩을 받았다. 손끝이 떨렸다. 윤계수는 한마디를 더했다. 다만 기억해라. 누군가를 무너뜨려 본 돈은 다시 무너진다. 그해 겨울 이소연은 작은 상단을 열었다. 간판은 소박했다. 윤씨 염색방. 윤계순이 지어준 이름이었다. 하주는 다시 짐을 날랐다. 이번에는 아내가 만든 원단을 등에 지고 장터로 갔다. 윤계수는 염색방 한쪽에 앉아 햇빛을 쬐었다. 손톱 사이 남빛은 여전했다. 이소연이 들인 첫 번째 천이 빨래줄에 걸렸다. 바람에 천이 흔들렸다. 윤계수는 그 색을 오래 보았다. 쪽빛이었다. 깊고 고르고 흔들리지 않는 색. 윤계수는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불었고 천이 흔들렸고 색은 남았다.